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럽에서 한식을 따라 만든 짝퉁 한식들이 넘쳐난다는 소식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현지화를 넘어서 이질적인 맛과 잘못된 정보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에만 100개가 넘는 한식당이 생겼다고 해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식당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일부 메뉴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엉터리라네요. 예를 들어 비빔밥에 미역과 오이를 넣고 간장 소스를 곁들인다거나 김치찌개를 독일의 절임 채소 사워크라우트 맛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한식의 짝퉁화 현상, 그 이면의 이유, 그리고 외국인들의 반응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벌어지는 짝퉁 한식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맛의 왜곡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한식의 정체성이 훼손될 위험까지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독일의 한 유명 한식당에서는 김치찌개를 영어로 표기하며 킴카이지 게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단순히 발음의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무례하거나 코미디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은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한식당의 주인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한식당이라고 간판을 내건 곳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나 베트남인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죠. 이들이 한국 음식을 진심으로 배우고 전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유행을 따라 수익을 내기 위해 한식의 이름을 차용하는 경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들도 이 현상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외국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파리에서 먹었던 비빔밥은 끔찍했어요. 간장 소스가 나왔는데 이건 한국 음식이 맞나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한 외국인이 런던에서는 한식당 음식이 맛없는데 비싸기까지 하다고. 불평하며 진짜 한식을 먹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서 자리 잡았지만 한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란 자체가 한식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는 한 단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식 짝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국문화원이 한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식당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식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음식 인식 캠페인입니다. 문화원에서는 기본적인 한식 조리법과 음식 이름 표기법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식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워크숍과 수업도 열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정통 비빔밥 만들기 수업입니다. 한 참가자인 부자 허이레 씨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4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요식업자입니다. 그는 이전에 비빔밥에 미역, 김치, 오이를 넣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원이 제공한 수업을 통해 정통 한국 비빔밥의 맛과 가치를 배우고 지금은 메뉴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전에는 단지 비빔밥이라는 이름만 차용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음식이 가진 진짜 매력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정통 한식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원은 외국인들이 더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비빔밥뿐만 아니라 김치 담그기, 불고기 만들기 같은 체험 행사도 개최하며 참가자들에게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인 의미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캠페인과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식당이 많아지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한국 음식의 정통성과 매력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국문화원의 캠페인과 교육은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지화와 정통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한식당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한 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의 입맛에 맞춘 메뉴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통 한식 코너를 따로 마련해 정통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하는 경우 비빔밥에 추가 토핑을 얹을 수 있지만 기본 메뉴는 철저히 한국 전통 조리법을 따르도록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주인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통 한식을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의 입맛을 배려해야 음식이 널리 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통과 변형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지 음식점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식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기 위한 인증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통 한식을 배우고 인증받은 셰프나 식당에 한식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이죠. 이러한 인증제는 일본의 스시 인증제처럼 일부 실패 사례도 있지만 제대로 설계된다면 정통 한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식재료를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류 네트워크도 개선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한식의 기본 재료인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을 구하기 어려워 대체 재료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지 대형마트와 협업해 이를 해결하고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넘어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글로벌화의 조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한식 인기와 짝퉁 한식 문제는 단순히 현지에서의 혼란을 넘어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정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김치 담그기 수업에 참가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참가자인 알렉스는 김치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릴 정도로 한식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오기 전까지는 김치의 맛과 만드는 법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그는 평소 집 근처 한국 식당에서 사 먹던 김치를 떠올리며 김치는 보통 새콤달콤한 맛의 샐러드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김치의 기본 재료와 발효 과정,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김치의 종류와 역사까지 배우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먹었던 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 단지 짝퉁에 불과했어요. 이젠 진짜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진짜 한국 문화구나 싶어 감동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네티즌은 프랑스 파리에서 먹었던 비빔밥이 소금 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밥에 그냥 간장을 뿌려서 나온 경우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게 한국 음식이라면 2번 다시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잘못된 한식이 한국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런던의 한 한식당에서 서빙된 떡볶이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매운 고추장 대신 스리라차 소스를 사용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한국인은 이를 두고 분노하며 SNS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뜻밖에도 현지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 떡볶이가 진짜 한국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식의 짝퉁 문제를 넘어 한국 음식의 정체성과 현지화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 속에서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배움과 호기심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 한식의 정체성과 현지화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한국인들과 현지 외국인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됩니다. 런던에 논란이 된 떡볶이 사건은 오히려 흥미로운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스리라차 소스를 쓴 떡볶이가 더 맛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변형된 한식을 선호했지만 또 다른 외국인들은 이 논란을 계기로 정통 한식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한 런던 거주자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먹은 떡볶이는 사실 꽤 맛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이건 떡볶이가 아니야 라고 해서 제대로 된 떡볶이를 맛보고 싶었어요. 그 후 한인타운에서 먹은 떡볶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죠. 맛도 깊고 조리 과정에서도 어떤 문화적 전통이 느껴졌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논쟁을 넘어 한식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음식은 그 자체의 맛뿐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전통, 역사,
그리고 조리 과정의 의미를 함께 전달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한국문화원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식을 배우고 만드는 캠페인에서 나아가 음식의 기원과 의미를 전하는 강의 시리즈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비빔밥의 역사, 김치의 지역별 차이, 그리고 떡볶이가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설명하는 강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식당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조리 기법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요식업자는 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음식이더군요. 그 이야기를 손님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이처럼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 음식의 글로벌 인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식이 모방되거나 변형되는 것은 결국 한식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거나 오해를 낳는 것은 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식을 전 세계적으로 더 올바르게 알리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현지의 입맛과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것은 현지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조리법과 의미는 유지되어야 하죠. 둘째, 한국 음식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김치 하나만 봐도 지역마다 그 맛과 재료가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가족 간의 유대를 나타내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한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비빔밥의 날 행사에서는 비빔밥의 유래와 철학을 알리는 짧은 영상이 함께 상영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외국인 중 한 사람은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히 많은 재료를 섞는 음식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한국 문화를 상징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철학을 더 알고 싶어요. 한식은 이제 단순히 음식이 아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 음식의 정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식을 소개하거나 한국 음식의 매력을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나요? 한식의 글로벌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한식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세계는 더욱 깊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유럽의 한식 현황, 그리고 짝퉁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식과 한국 문화를 다룬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